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부진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최근에 이제 이런 급상승했던 이런 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차익 실현 물량이 이렇게 출회됐고,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부진했었고, 또 다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또 이제 좀 높아졌다는 점,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미국 시장은 이제 주말에 발표될 이제 그 내일 만기일에다가 주말에 발표될 이제 여러 가지 뭐 지표들 이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0.5% 이상 하락하고 S&P 500도 0.19%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만 0.1% 상승하면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뭐 소위 네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수가 2700 아래였죠. 2698점 뭐 이렇게 나갈 때 출발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 우위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장중에 이제 지수를 좀 끌어올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마니의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이게 큰 흐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큰 흐름의 변동이 역시 없이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에서만 동시호가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4천억 원 정도를 주고받은, 4천억 원이 넘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받는 외국인의 강도가 조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효과에 조금 더 지수를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6,72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뭐 많이 샀다가 이제 동시효과에 좀 팔면서 1,876억을 순매수한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8,401억을 순매도 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이 지수는 2718.76포인트, 어제보다 0.94%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뭐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이제 코스닥은 조금 달랐어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나왔고, 또 기관도 뭐 계속해서 크진 않지만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줄곧 이제 하락권 안에서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동시효과에 기관은 이제 좀 사면서 하락폭을 줄였고, 개인은 좀 팔았고, 뭐 이런 모습을, 크진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61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2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2,106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7.52포인트, 어제보다 퍼센테이지로는 0.27%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새로운 양봉을 옆에 형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배열의 기초를 이제 구성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게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모양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도 뭐 오늘 이제 음봉이 이틀째 이어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추세를 흐트리거나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뭐, 좀 음봉을 만들었다. 양봉만은 못하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깨뜨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1317원 60전에 끝났어요. 1317원 60전. 어제보다 3원 10전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총, 그 상위 종목들의 각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102억 정도 샀는데 기관이 1238억을 샀어요. 1200. 뭐 오늘 만기일이라 조금 이제 뭐 왜곡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결과를 가지고 좀 보면 그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675억을 팔았고 기관도 209억을 팔아서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 34억 팔았고 기관도 110억 팔았고 그래서 동시에 다 팔았고 LG화학도 외국인 29억 팔았고 기관 312억 팔았고 그래서 이것도 둘 다 매도입니다. 삼성 SDI도 외국인 172억 매도했고 기관도 198억 매도해서 이것도 그 외국인 기관 다 파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렸고 삼성바이오가 외국인 80억 그 다음에 기관 43억 그 다음에 현대차가 외국인 414억 기관이 135억 그리고는 뭐 쭉 내려가서 삼성물산이 외국인 455억 기관이 291억 또 KB금융이 외국인이 2억 근데 기관이 107억 이렇게 사서 동시에 산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전부 팔았어요. 312억, 39억 이렇게 팔았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747억, 에코프로 2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HBL은 그 외국인은 327억을 산 반면에 기관은 4억을 팔아서 서로 엇갈렸고 알테오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52억 샀고 기관도 98억 샀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HPSP는 외국인 40억 팔았고 기관도 40억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그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관련 뉴스 좀 보내드렸지만 오늘 이제 제일 앞장서서 나간 거는 조선입니다. 조선이 이제 움직임 여러분 아시지만 뭐 조선 기자재, 뭐 피팅 관련된 뭐 선박 엔진 뭐 해서 전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3, 4년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는 이제 기본적인 안정감도 있는데다가 오늘 이제 그 뉴스에서 나왔던 MRO 이게 이제 미국 그 이제 해군이 그 메인테넌스 리페어 그 다음에 오버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버홀이 뭐 이게 다 고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페어도 부분적으로 고치는 거고 오버홀은 이제 완전히 싹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테넌스는 운영 관리. 요 MRO를 한국 조선사에 맡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관련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이미 이제 국내 조선업 그 조선사를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의 김동관 부회장하고 현대의 정기성 부회장이 다음 달에 미국 초청으로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럼 미군 해군의 선박들만 우리가 뭐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거 다 하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 기자재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죠. 그래서 손보, 뭐 은행, 생보, 또 종합상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 시장을 지탱해가는 거는요. 이제 한번 AI 갔다가 뭐 밸류업 갔다. 어떨 땐 AI 밸류업이 같이 갔다. 뭐 어떨 땐 밸류업만 갔다. 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이 두 축이 굉장히 강력한 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이건 정부가 물러설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오늘도 이제 뭐 2045년에 화성에다 태극기 꽂겠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항공 이쪽도 조금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새 뭐 매일 나오잖아요. 이게 막
이제 시쳇말로 막 던지는 것처럼 막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밸류 프로그램은 이게 정부가 이거는 진짜 이번에 실패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 올랐으니까 에너지, 정유, 윤활유, 가스, 유류 유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히 올랐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한 거, 그거 뭐 뉴스 보내드렸지만 러시아의 석유 시설 피습된 거,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여튼 4개월 만에 최고치가 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 쪽, 이쪽이 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이거는 정부가 그 새로운 국내 전력 수급 계획을 이제 곧 발표하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인데 제대로 한 게.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원전을 두 기 내지 뭐 네 기 정도를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관련 전선,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인데, 이게 뭐 이제 현대 기아차가 탄소 경영 그 어너스 클럽에서 뭐 그 수상받은 거, 뭐 그것도 뭐 있지만, 특히 그 현대차의 로봇 산업의 확장성 같은 거, 이런 거에 상당히 방점이 많이 찍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는 전기차용 통합 그 프론트 페이스를 개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 그 앞이 다르잖아요. 그 프론트 페이스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되게 전기차는 막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항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왜냐면 뭐 그 내연기관처럼 공기가 들어가서 막 엔진을 식히고 이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현대모비스가 그런 모듈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 등등 해서 오늘 그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불안하지만, 불안해요. 불안하지만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큰 시장이다. 그래서 뭐 그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소위 말하는 임자 있는 주식만, 가는 주식만 또 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신용은 좀 늘었지만 신용이 지금 늘었어요. 오늘 이제 뭐 코스피지수가 2,700 넘어갔지만 신용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이 34%예요.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이제 감안은 하지만 어쨌든 간 뭐 시장은 좀 갈 때까지 가보자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 얘기하시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지금 이제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5월 처음에 하려 했더니 5월이 뭐 가정에 대한 해갖고 무슨 행사가 되게 많고, 또 4월 때까지는 대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서 5월, 지금 잠정적으로 5월 11일 토요일 날 오후에 할까,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백만개미 스쿨서부터 제가 이제 그 제한돼 있으니까 장소가, 그래서 좀 뭐 신청을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부터 저희가 신청하시는 어떤 툴을 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청하시고, 그래서 이제 스쿨 회원분들 마감 끝나면 이제 1만 그 유튜브 백만개미 시청자분들한테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만개미 스쿨은 카카오톡에 백엔트 치시고 거기다가 글 남기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시장 좀 오늘은 뭐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도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장중에 뭐 급작스러운 변동이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거기서 무사히 잘 넘겼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오던 그 지수에서 2,700을 넘어서, 그것도 무려 이제 2,718을
굳히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날이다. 그 이제 오늘 보세요. 오늘 오른 것들을 딱 보면 지수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움직여져 갈 수 있는 그런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댓글에 보면 종목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백만개미가 종목 가르쳐 두면 회원도 많이 늘고 구독자도 늘고 뭐 그럴 거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쓴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목을 가르쳐 주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이 시작되는 종목을 가르쳐 달라. 근데 그게 그 얘기죠. 마찬가지죠. 그게 뭐.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제가 유튜브 썸네일에 이렇게 종목 쭉 이렇게 적어 놓고 막 그랬는데, 그건 뭐 저는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좀 주의 깊게 그런 종목들을 좀 연구해서 보시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또 계속 자문어법 위반이라고 자꾸 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업종이나, 터픽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종목 주는 데가 없어서, 또 그것도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쿨에서는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볼 종목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런 거예요. 생각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바꾸면 올라갈 종목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목 좀 줘.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종목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텔레그램 같은 데에서 막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거 뉴스 보내지 말고 종목 주세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라는 게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실적 말고는 이제 뉴스잖아요. 근데 뉴스가 나오면 뉴스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건 나는 이런 뉴스 관심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뉴스가 왜 나오게 되냐. 물론 이제 퍼블리시티라고 그래서 광고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좀 아리까리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기자가 그 기사를 쓰든 말든 기자 맘이잖아요. 그런데 뭐 다 알릴 거죠. 퍼블리시티가 알리는 거지. 알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알릴 필요가 있는데 뭐 알려줄래? 이러면 기자가 봐서 뭐 얘기거리 안 되면 안 쓰는 거고 얘기거리 되면 쓰는 거죠. 뭐 어찌 됐건 그 어떠한 이유에 건 간에 기사가 나왔다는 거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비교적 신경 써야 되는 기사. 제가 이제 1차적으로 걸러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그냥 부탁받고 쓴 거네. 이런 거는 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그냥 기사는 기사인데 이거는 주가를 올리는데 전혀 임팩트가 없다. 그냥 반나절도 못 가겠다. 이런 건 또 다 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선 기사다. 내가 뉴스, 여러분들이 뭐 뉴스 보시잖아요. 그거 접할 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면서, 나는 뭐, 저녁 뉴스만 보고, 기사는 안 봅니다. 이러면 주식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 경제지나 뭐 이런 거에 뉴스를 좀 보셔야죠. 왜냐하면 뭐 이제 스쿨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그건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장이 끝나고 나도 조금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뭐 긴 시간 아니라도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훈련되면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그 기사하고 연관성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조선, 원전, 전력설비 여기에 다 관련되는 기사들을 막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하면 그냥 올라요. 그래서 뭐 꼭 집어서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게 자문어법 위반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소한도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최소한의 공부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꾸 그 뉴스
그리고 그 뉴스에 연관성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거, 이런 거는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댓글 보면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도, 그동안, 굉장히 도움을 드렸나 보다.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제 매매 원칙 딱 말씀드리면 그런 종목들도 잘 찾아내세요. 저도 뭐 그 많은 종목 중에서 매매 원칙 막 이렇게 형성돼 가는 거 전부 다 필터링 할 수는 없는데 그거 잘 하셔서 상당히 요새는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그런 종목들이 정말 이게 수급이 살아있는 건지 그냥 한번 휙 이렇게 이슈 나오고 뉴스 나오고 많은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원칙에서 매수 시그널이 잡히는가 우선 그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매수 시그널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뭐죠? 10일 2평이 아니에요. 10일 2평의 기울기. 이거는 2주 평균이죠. 10일 2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목에 2주 동안 지금부터 2주 동안 이 종목의 그 수급의 주체가 누군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종목이 매수 시그널을 잡았더라도 우리가 이 수급의 이 상승을 만든 수급의 주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야 이 수급의 주체가 빠질 때 조심을 하죠. 그래서 이미 11, 2평이 완전히 기울어서 떨어질 때는 이미 좀 늦은 거죠. 이게 아리까리 할 때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 수급 주체의 어떤 수급상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를 하시면 여러분이 뭐 몇 종목 갖고 운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를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이게 사실은 시장 보는 눈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종목 받아서 뭐 그냥 그거 샀다가 그래서 저는 뭐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들어보면 뭐 뭘 추천한다. 목표가가 얼마고 뭐 뭐요? 손절가가 얼마고 뭐 포션이 얼마고 저는 그게 되게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의미도 없는 거를 왜 얘기해? 아니 목표가 정한다고 목표가 갑니까? 그게 아니죠.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귀만 열고 여기다가 종목 넣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눈을 뜨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눈을 뜨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눈을 뜨면 종목이 되게 쉽게 보여요. 너무도 쉽게 보여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유튜브 그만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개인 투자가들이 자꾸 생겨야 이 시장에서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매매 원칙 모르시면 다시 공부, 또 공부, 그럼 나중에 이거 그냥 진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매매 원칙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매매 원칙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공부만 하고 행동 안 하면 그건 소용없고요. 예, 그렇게 하면 요즘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냥 잘하시는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쭈쭈이에요. 쭈쭈.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주식시장에 다가갈 때 어프로치 할 때 막 대박을 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어쩌다 되는 거고, 그냥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매매원칙을 잣대로 접근하시면 그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끝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